N-2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요 예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주피터 노트북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MB 뷰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행은 안 될 거예요. 물론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좀 서버가 느려요. 여기 주피터 MB 뷰어에서 제공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쓸 모든 실험은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이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은 빨리 실행시키시기 그러니까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쪽 편에다가는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켜놓고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화면에 이렇게 두 개의 그런 그 화면으로 브라우저를 저는 활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폴더 구성은 저는 여기 머신러닝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요 폴더에다가 주피터 노트북을 다 넣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보면서 뭐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겠거니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는 사실은 코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코딩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코딩이 아니고 단순히 몇 줄짜리 코딩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따라해 버릇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 하나 만들 생각이고요. 지금 new에서 파이썬 3로 만들어서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저는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이게 제목이 뭐였던가 한번 살펴볼까요? 랩 1-2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쓸 생각이에요, 저는요. 랩 1-2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자, 이거는 그냥 제목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을 MB뷰어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읽어 나가면서 코드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모니터는 전혀 그 동작이 안 되나요? 하는 방법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데도 성공 못 했나요? 이 강의실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다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 조교한테 315점, 315호. 거기에 설명서도 어디도 없나요? 자,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조교로부터 오면은 그때 그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용은 똑같은 지금 파일을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난번 주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이 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그 여기에 요약된 그림들이 있긴 하는데 이거 차근차근 한번 여기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하고 왔을 거라는 그런 가정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선형회기를 지금 사실은 배우고 있습니다. 선형회기. 근데 선형회기라는 거는 선형, 리니어라는 거는 직선.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FWB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 WB는 그 직선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파라미터 두 개를 W하고 B라고 부르는 거죠. 자, 몇 가지 노테이션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루고 벡터도 다루고 그러는데 보통 기호로 표시할 때 그 숫자를 어떤 변수에 넣어서 그러니까 변수로 부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소문자, 영문자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벡터면 굵은 활자로 씁니다. 거의 이거는 국룰이에요. 그리고 리그레션, 우리가 회귀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벡터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들이 다 벡터 형태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즉 훈련 자료의 특징들에 해당되는, 입력에 해당되는 거는 벡터인데 X라고 부르는데 볼드 X, 그러니까 굵은 활자 X로 쓰는 거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Y는 출력값, 우리가 말한 타겟 값인데 그것도 역시 벡터인데 이렇게 Y 그 굵은 활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되니까요. 컴퓨터 안에서는 굵은 활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밑줄 X 밑줄 트레인 또는 X 밑줄 Y 밑줄 트레인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그 소위 터미널로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이건 벡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수학 공식으로 쓸 때는 위첨자를 쓰기로 했어요. X i번째, 그죠? 위첨자인데 가로를 넣고 y i번째. 그런데 그걸 또 가로 넣고 위첨자 쓰는 거는 컴퓨터 코드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i, y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밑줄하고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기호는 언제 쓰나요? 우리가 훈련 자료의 개수로 사용하고요. W는 보통 우리가 지금 그 선형회기의 모델의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W라고 부르죠. 그래서 W라고 부르고, B는 거기 Y절편이 보통 바이어스, 그래서 이걸 B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그 수식 자체,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다시 한번 나오네요. f of xi, 그러니까 xi가 들어가서 계산된 어떤 그 직선 방정식의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w 곱하기 입력값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그 포뮬레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직선 방정식이니까요. 그래서 f 밑줄 wb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은 그 numpy라는 거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림 그릴 때 쓰는 pyplot이라는 라이브러리 쓸 겁니다. 한번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코드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저도 할 겁니다, 지금. 즉, 왼쪽에 자기 주피터 노트북에 해야겠죠? import numpy as 저런 시시한 거를 왜 하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 시시해 보일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 코딩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연습을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꼭 반드시 열심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으면 그 라이브러리 이름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matplotlib pyplot pyplot고요. as plt로 보통 하죠. 여기 그 커멘트 아웃 한 거는 커멘트 했으니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운드 사인 커멘트 기용 거 다 아시죠? 여기까지 라이브러리만 불러오겠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문제 다시 한번 스테이트먼트가 되어 있네요. 제가 시간을 조금 보면서 이거를 3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 그 X자들이 그 집 가격 수평축이 집의 크기고 넓이고 수직축이 집 가격인데 이거를 맞춘 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피팅한 거죠. 잘 맞도록,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오른쪽에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걸 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냥 가짜로 샘플 데이터 두 개만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샘플 데이터냐? 이런 데이터 만들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단위를 thousand square feet로 할 거고요. 프라이스는 thousands 달러를 그 단위로 쓸 거기 때문에 1이라 그런 거는 1000 square feet라는 얘기고요. 프라이스가 300이라는 거는 300thousands니까 우리나라 단위로는 30만 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0 스퀘어 피트가 30만 불, 2000 스퀘어 피트가 50만 불인 요 두 개의 단어, 그러니까 예제만 가지고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X 트레인에다가는 1과 2를 넣고요. Y 트레인에는 300과 500. 왜 그러냐면 입력이 X 값은 요 두 개죠. 그러니까 크기가 두 개, 집 두 개예요. 그리고 Y는 집 가격 요 두 개인 겁니다. 그거를 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넣어 볼까요? 이제 numPy 어레이 쓰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X 밑줄 트레인이라는 변수에 numpy.array 우리가 배열 만들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목록, 리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파이썬에서의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는 걸 목록이라고 부르잖아요.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1.0, 2.0 이렇게 하면은 이제 xtrain의 그러한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배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ytrain equal numpy array 괄호 열고 이거는 300.0이고 그리고 500.0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 바꿈을 했네요. 줄 바꿔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은 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처럼.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이제 F 스트링은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F 하고서 이 쿼테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쿼테이션 안에는 문자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train equal 이라는 문자열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넣으면 이 중괄호 안에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x 그러면은 위에 xtrain이라는 요 변수에 있는 값이 요리로 딱 삽입되는 거죠. 이런 f 스트링을 잘 쓸 줄 알면은 굉장히 편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 다운표 ytrain equal ytrain. 자, 그리고서 어떻게 실행 제대로 되는지 한번 Shift 엔터 쳐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주피터 노트북 예제처럼 똑같이 되어 있네요. xtrain에는 두 개 값이 있어요. 그죠? 입력 값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1000 스퀘어짜리하고 2000 스퀘어짜리. 근데 1000 스퀘어는 30만 불이고 2000 스퀘어짜리는 50만 불이라고 이렇게 가격까지 놔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익숙해지면 좋아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numpy에서는 벡터 numpy array, numpy 배열에는 shape라는 메소드가 제공돼요. 그리고 프로퍼티라고도 하죠. 프로퍼티죠. 그래서 리턴해 줍니다. 사이즈를. 그런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len 함수를 써도 되는데 그건 한 개만 말하자면은 파라미터를 주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활용 가능하니까 둘 다 써봅시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 바로 열고 f 또 이제 말하자면 f 스트링을 또 쓸 건데요. x 밑줄 train 점 shape는 이거는 그냥 문자열이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직접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xtrain에 점 shape xtrain 자체가 그러니까 numpy 배열이니까 shape를 줘 그러면은 shape가 말하자면은 출력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방법은 m이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서는 이거는 뭘 하는지 제 설명을 드릴게요. xtrain.shape가 이제 shape는 어레이 형태로 그러니까 투플 형태죠. 사실은 투플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의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 각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멘트 접근을 이렇게 0번째로 접근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달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숫자로 이제 리턴 되니까 그 숫자를 프린트를 또 해보는 겁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f x number of training examples 자, 요렇게 하고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엔터 치니까 제가 요거 다운표 안 닫았네요. 죄송합니다. 요런 에러는 여러분들이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우리가 그 길이가 2인 벡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이렇게 쉐이프를 프린트해 보면요. 이렇게 2, 빈칸이 나와요. 이거는 그 넘파이 문법이 그래요. 넘파이는 1차원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1차원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된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엘리멘트 값이 2니까 그거를 뽑아낸 방법은 이렇게 한 거고, 그거를 뭐 랭스로도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차원일 경우에는 랭스로 뽑는 것도 가능해요. 그 어디죠? 이건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그 넘파이하고 파이썬하고는 다른 겁니다. 파이썬에 그걸 활용한 라이브러리가 넘파이고요. 파이썬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M은 여기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 xtrain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똑같이 요건 카피해 올게요. 똑같이 요거니까 컨트롤 C, 제가 쓴 거는 제가 카피해 드니까 카피한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 xtrain이라는 거를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길이 함수 랭을 써도 그 길이는 1차원 어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2라는 거를 리턴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각각의 엘리멘트 하나하나씩을 접근하는 방법,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i를 0번이라고 놓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엘리멘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두 개 중에서. 자, 그래서 x 밑줄 i는 xtrain에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그 넘파이 쓰는 방법까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치면 되는 겁니다. y 밑줄 i는 ytrain i번째,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를 한번 또 해보는 거죠. 자, 이 프린트는 시간 관계상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게요. 너무 뻔한 거라서 제가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그xi에다가는, 그러니까 i가 여기 있으니까 요것도 요 변수로 대체한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대체해 넣어서 한번 봅시다. 자, Shift Enter 쳐보면 어떻게 돼요? x의 0번째 거는 1이고 y의 0번째 거는 300인 거죠. 아, 그러면은 얘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을 또 시키면은 딱 나오죠. 그러니까 2000 스퀘어 피트일 때는 50만 불이었던 거, 우리 데이터 넣은 거 다시 하나씩 끄집어내 본 겁니다. 자, 요번에는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 해보라고 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는요, 요 PLT 스캐터를 씁니다. PLT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마 잊어먹었을지 몰라요. 제일 처음에 타이핑한 거. matplotlib.pyplot에 이 pyplot을 PLT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PLT에서 제공되는 PLT 라이브러리 중에 스캐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 그대로 스캐터 플롯, 분산 플롯 그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XY 좌표값만 말하자면은 그 벡터 형태로 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 트레인을 주고요. 두 번째 거는 Y 트레인을 주면 그 첫 번째 그 데이터 X와 Y 첫 번째 데이터 X의 위치에다가 점을 그냥 찍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커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건 옵션인데 마커 이퀄 X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X 쓸 거고요. 그리고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디폴트는 아마 파란색이 디폴트일 거예요. C를 R로 바꿀게요. R은 레드 컬러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왕 하는 거 그 타이틀하고 라벨 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plt. 그 타이틀을 주면은 여기다가 하우징 프라이스고, 그리고 plt 라벨, x 라벨, y 라벨 따로따로인데 y 라벨부터 써볼까요? 라벨 괄호 열고 이것도 코테이션 하면 되고요.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인데 이 단위까지 아예 써줘 볼까요? in 1000s of dollar. 자, 그리고 x 라벨이죠. x 라벨은 사이즈였죠. 수평축은 사이즈죠. 그리고 이것은 thousands square feet였죠. SQFT라고 유니트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plt.
sh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림이 그려져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 허전하지만 이 그림이 우리는 점이 두 개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점 하나, 오른쪽 위에 점 하나가 딱 찍혔네요. 그죠? X자니까 그 1000 스퀘어 피트일 때 30만 불, 그 20, 2000 스퀘어 피트일 때 50만 불이라는 이 두 개의 점만 찍힌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요 데이터에다가 모델을 피팅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모델은 뭐였죠? 우리는 지금 선형회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형회기에서의 모델은 직선방정식이에요. 직선방정식은 뭐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면 곱하기 파라미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너무 간단한 이렇게 그 wx 더하기 b라는 이런 수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W하고 B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에이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W를 100, 뭐 B를 100이라고 놓고서 한번 이 포워드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이 직선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W하고 B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값을 하나 할당해놔야 돼요. W는 100이라고 놓고요. B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프린트,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부러 고쳐서 쓸게요. W는 W 띄고 B는 B 한 줄에 한번 써볼게요. 자, F자를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F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W도 100, B도 100으로 이렇게 놓고서 한번 작업을 할 건데, 자,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f of x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f of x는 간단하죠. x가 들어가서 결과값이 말하자면은 그 wx 더하기 b라는 계산식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x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그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벡터잖아요. 벡터를 다룰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함수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우리가 타이핑 해볼까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 커멘트는 무시하고 코딩만 따라 해볼게요. 즉, 우리가 함수 만드는 방법 다 아시죠? def 한 다음에 여기 그 함수 이름을 좀 길게 썼네요. 컴퓨트 밑줄 모델.output, 그죠? 괄호 열고 x, w, b. 자, 그런데 여러분 b죠? v가 아니라 b. 자, 이렇게 w하고 b까지 아규먼트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 가겠죠? 당연히 여기서 콜론입니다. 그리고서 왜냐면은 그때마다 wb를 따로 코딩할 수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파라미터로 주는 거고요. 자, 엔터 치고 여기 들여쓰기 한 이 상태에서 이제 m이라는 거는 길이를 한번 재보는 겁니다. x가 얼마나 길인가. 어떻게 아까 공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x가 들어오면 x점 쉐이프를 그러니까 모양을 얻을 수 있고, 모양 중에 첫 번째 거 엘리멘트, 0번째 엘리멘트를 m으로,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로 보는 거죠. 모델의 개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훈련 자료 개수죠. 자, 그리고 fw,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이거는 함수 값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고요. 여기다가 numpy zeros 한 다음에 m. 이거는 이제 numpy에서 제공되는 그 0으로 꽉 채워진 벡터 만드는 거예요. 길이가 m인. 왜냐면은 입력이 m개가 들어가니까 결과값도 m개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그 초기 값으로 0으로 한번 놔준 거고요. 자, for loop 돌려볼까요? for I in range m.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이썬 함수죠. range는 0부터 m-1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씩 말하자면 리턴 해주는 그러한 함수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m-1까지. 근데 이건 0, 1까지 그냥 안 가겠네요. m이 2니까요. 근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f 밑줄 wb 괄호 열고 i번째 것은 w 들어온 거 곱하기 x의 i번째 엘리멘트 값 더하기 b, 그리고 다 끝났으면은 리턴 해라는 거죠. 리턴 fwb, 즉 x가 들어가서 w와 b와 곱해지고 더해져서 결국에는 그 출력값 y가 나오는 건데, 한번 호출까지 해봅시다. 이제 이거는 엔터 치고요. 이제 그 뭐 기록된 거고요.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나.
TMP, temporarly로 밑줄 F, 밑줄 WB, 이 함수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할 거예요. 함수 불러야죠. 컴퓨트, 모델, 아웃풋. 바로 열고, X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X트레인 집어넣고요. W도 우리가 100이라고 그러니까 할당해 놓은 거 집어넣고요. B도 그냥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할당했던 거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려요? 똑같은 우리가 PLT 조금 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아, 플롯은 안 해봤죠? 아까 스캐터죠. 근데 플롯도 똑같아요. 플롯은 그 점들을 다 이어서 직선으로 그려주고요. 그 직선이 아니라 점들을 이은 그 라인으로 플로팅 해주고요. 그 스캐터는 그냥 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그래서 X좌표 똑같죠? 근데 결과값은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결과값은. 그래서 TMP 밑줄, F 밑줄, WB를 결과값으로 이거를 그냥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옵션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는 이 디폴트가 아마 검은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블루 컬러,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예 라벨도 줄 수 있어요. 라벨은 거기다가 뭐라고 줄까요? 이게 our prediction. 우리의 예측 값이니까요. 요거를 조금만 키워서 한 줄에 다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사이즈로 놓고서 작업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X 트레인은 훈련 자료의 입력 값이고 요거는 우리가 예측한 값이죠. W를 100, B를 100이라고 놓고 자, 근데 원래 값도 같이 플로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값은 plt.scatter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거고요. X 트레인과 Y 트레인 밑줄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마커는 아까처럼 뭐 X 그냥 쓰고요. 컬러도 아까처럼 또 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붙여서 조금 이제 확연하게 라벨은 액츄얼 밸류, 라벨은 뭐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그 정도고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는 방법 이제 plt.title 그러니까 아니, 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타이틀하고 라벨만 지금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타이틀은 하우징 프라이스 그렇죠? 그리고 plt.y 라벨은 y는 뭐였죠? 그 프라이스 값이었죠? 이건 좀 간단하게 프라이스라고만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plt.x 라벨은 사이즈였죠.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라벨을 붙인 이유는 라벨을 가지고서 우리가 레전드 범주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lt.legend L-E-G-E-N-D라고 L-E죠. G-E-N-D 이건 레전드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알아서 그 라벨에 맞춰서 심볼을 그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 show 하면은 엔터 치면 이렇게 그림이 탁 그려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원래 데이터는 X 요 두 개 점인데 우리가 직선으로 요걸 탁 맞춰보고 싶었는데 맞춰보려면은 W하고 B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W하고 B를 100으로 했더니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 모델이 잘 맞았나요? 안 맞았죠? 그죠? 얘가 여기 요 두 점을 지나도록 맞추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선형회귀라는 작업이 그걸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맞춘 것을 이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답이 있어요. 요거 뻔해요. 요거 그죠? 산수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다, 아, 이거는 사실은 여기를 지나치려면 얼마여야 되고, 여기 기울기가 얼마니까 얼마일 텐데 예측할 수 있는데, 아예 답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써본 사람 알죠? W200하고 B를 100으로 한번 해서 해보세요. 여기 고쳐볼까요? 여기 아까 위에, 여기 있었잖아요. 100이었잖아요. 아, 그건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쓰고 시작할까요? 여기서 W는 200이라 그러고, B는 100이라고 놓고서 다시 한번 플로팅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따라 너무 잘 맞췄죠. 그죠? 그죠? 이거는 근데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우리가 맞춘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를 맞추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와 굉장히 복잡한 말하자면 함수로 맞춰야 되니까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 겁니다. 방법론. 이거를 W하고 B를 어떻게 갖다 놔야 돼. 자, 근데 이와 같은 그 맞추는 작업을 왜 한 거냐면 사실은 이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저희 집은 그 1200 스퀘어 피트예요. 그러면 가격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누군가가. 그럴 때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W가 지금 이미 여기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W는 200이고 B는 100으로 맞추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이 자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XY는 우리 집은 1.2 thousands square feet입니다. 그래서 1.2라는 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예측한 사람은, 그러니까 얘를 부동산 업자는 코스트를 이렇게 예측한 거죠. 얘는 W 곱하기 X 밑줄 I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F 프린트를 해보면 그 있죠. 포스트 요 문법도 좀 알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괄호만 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달러하고 괄호 치고 괄호 닫고 여기에 코스트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코스트 다음에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너무 길어서. 코스트로 코스트 콜론 0.0f,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일 때는 그냥 넣지 말고 이렇게 소수점 밑에 말하자면 숫자 몇 개까지만 허용해. 그러니까 0.0이니까 하나도 허용하지 마요. 그러니까 정수로 써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플로팅 포인트 정수로. 그리고 이거를 thousands 달러죠. THOUSAND 달러즈로 이렇게 값이 나왔다라고 한번 보면은 얼마가 나왔어요? 340,000, 그러니까 34만 불이죠. 34만 불. 그죠? 요 정도 받겠네요. 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1.21 때 여기 34, 여기 요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34, 그러니까 34만 불이 나고 예측이 된 거고요. 이런 작업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바로 선형 회계가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에어컨이 왜 틀어놨는데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더운 건가요? 지금 켜 있죠? 꺼졌어요? 잘했어요. 켰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문제 의식을 조금 한번 점검해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예제를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